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산 전교방송 시서와 감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편지글 감상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762년 영조 38년에 목사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고 178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789년 정조 13년에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희릉 직장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10년 동안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형조 참의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하여 참고할 말씀은 조선 정조대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조가 승한 잉년 다음 해인 1801년 순조 1년 신요 사옥으로 형 정약종이 참수되었고 다산은 그해 2월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11월 강진으로 이배되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강진에서는 사의제에서 기거하였고 1808년부터는 귤동의 다산초당에 기거하였으며 1818년에 방송되어 고향인 양주 마현에 돌아왔을 때의 나이는 53세이고 1836년 75세의 나이에 졸하였습니다. 다산은 이 강진 유배 기간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했고 이를 자신의 시각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의 강진 유배기는 관료로서는 확실히 암흑기였지만 학자로서는 매우 알찬 수학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거느리고 강학과 연구, 저술에만 전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조선 왕조의 사회 현실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였으니 그 개혁안은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등 1표 2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저서는 유학의 경전인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와 사회개혁안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500여 권에 이르는 자신의 저서를 정리하여 여유당 전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500여 권에 이르는 책을 저술하는 한편 시서화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니 오늘 발표하는 다산 행초첩의 서간문 일부도 유배생활 중에 쓴 글씨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본문의 해석을 보고 이어서 감상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이것이 이 다산 선생이 쓰신 편지글 중의 일부입니다. 포기우, 합파, 수수, 철원, 불비, 근배라 이렇게 이제 삼가 말씀하건대 합파께서는 잠시 이 서차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불비 근서 제가 인사드리는 것은 줄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경 일소 화우 우작 우치견월 이 죄를 겨우 하룻밤을 지내면서 피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비가 오니 땅에서 달을 봅니다. 달이 보입니다. 오생이합 신약 평종 우리들의 생애는 생애 중에 떠나가고 또 만나는 그 이합하는 중은 것은 진실로 부평초와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각하건대 차시 해상
우배 매신 공염이라 이렇게 이러한 때에 생각을 합니다. 더욱 생각하니 더욱 매화가 피는 때에 삼가 알립니다. 이런 얘기고 인형대인 여체 만중 인형대인께서는 이 여체라는 것은 여행 중에 고향이 아니고 여행 중에 있는 그 몸이 만중하시고 건강하시고 문기일휴 앙송 문기가 뭐냐면은 문학적인 그런 문학적인 복이 한결같이 아름답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제 상이 아우는 이 진흙을 밟으며 하면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글씨가 복유는 크게 썼죠. 이렇게 크게 쓰고 굵게 쓰고 유나 소수 차라는 가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쓰고 가늘게 쓰고 다시 불비는 굵게 쓰고 불비 근배는 굵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음악을 할 때에 이 소리를 높이 있다가 내렸다가 높였다 내렸다 하는 그런 이치를 이 서찰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경일소 할 때 재경일소 화우우작 하면 재경일소는 굵게 쓰고 그 나머지 화우우작은 가늘게 쓰고 직연견월은 가늘게 쓰고 오생이합은 굵게 썼습니다. 이렇게 굵게 쓰고 가늘게 쓰고 굵게 쓰고 가늘게 쓰고 이렇게 연결시켰죠. 또 신약평은 가늘게 쓰고 또 종차시해는 굵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굵고 가늘고 이렇게 썼죠. 또 상우 배매 신공염은 가늘게 썼죠. 그 다음에 인형 대인 여기까지는 굵게 쓰고 채만중은 가늘게 쓰고 또 문기일효는 가늘게 쓰고 앙송은 굵게 쓰고 제상의는 가늘게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다산 선생의 전에 요것을 잠깐 붙여. 이것은 왕의지, 서성이라는 왕의지 선생이 쓴 글씨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모든 글씨가 굵고 가늘 것이 없이 그냥 가지런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균일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다산에 내려와서 조선 다산에 내려와서 다산 선생은 굵게 쓰고 가늘게 쓴 것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날씨가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해가 뜬 날도 있고 이렇게 자꾸 변화를 하듯이 이 글씨도 굵게 쓰기도 하고 가늘게 쓰기도 하고 굵게 쓰기도 가늘게 쓰기도 해서 이 세상의 이치가 변하는 것을 세상의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이 글씨도 그 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 글씨는 뭘 의미하냐면은 천리가 돌아가는 이치를 이 글씨 안에 넣었다. 자기 서신 안에 넣었다.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다산 전에는 누구도 이렇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다산에 내려와서 다산이 이렇게
썼다는 것이 상당히 경이로운 일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가늘게 쓰다가 이렇게 굵게 쓰기가, 이것은 이 글씨의 아마 5배, 6배가 넘게 큽니다. 이렇게 가늘게 쓰다가 이렇게 굵게 쓰기가 우리가 보기는 쉽지만 이렇게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배포를 가진 사람이야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배포가 없는 사람은 가늘게 쓰다가 5배, 6배, 7배, 8배 이렇게 굵게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이렇게 글씨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 그래서 음악이 이 콩나물 대가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듯이 그런 이치를 갖다가 이 글씨 안에 넣었다. 이것이 특이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